이 국장님, 네. 이화여대 초대 총장인 김한란 박사가 네. 이대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을 했다. 이런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김진혁 후보가 2일날 사과를 했는데 네네. 이걸 또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대생들에 대해서 2차 가해를 가해가지고 네. 지금 이대 동창회에서도 3일날 김진혁 후보 사퇴는 물론이고 낙선운동을 벌이겠다 뭐 이런 성명까지 나온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 조상호 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어떤 얘기를 또 해가지고 이렇게 이대생들의 명예를 손상시켰습니까? 자, 이 두 사람이 친한 사이래요. 뭐 네. 조상호와 그 김준혁은. 그런데 친한 사이가 이제 원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준혁 입장에서는 사과로 이게 끝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빨리 이게 진화가 되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야 되는데 조상호가 어저께 MBN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요, 그거 맞다. 사실이다. 이대생들을 동원해서 매춘 행위를 벌인 것이 사실이다. 라는 거고요. 그 근거를 하나씩 대기 시작합니다. 뭐, 미국 정보국에 이렇게 써져 있고, 또 뭐, 당시에 그런 그 김한란 여사나 혹은, 당시 수필가였던, 사람도 이러이러한 글들을 남겼고, 이런 근거들을 뭐, 대면서 당시에 실질적으로 유사 성행위와 성행위 등을 했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다. 그래서 이건 사실에 입각해서 역사학자가 얘기한 것에 불과한데 만약에 정치인이 이걸 했다라는 문제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역사학자로서 논문에 있는 내용, 사실에 근거해서 한 내용을 뭐가 문제냐? 뭐 이런 투로 이야기해갖고 불을 다시 지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김진혁의 발언은 김진혁 본인뿐만 아니라 당 전체에 지금 심대한 타격을 그렇죠. 가하고 있고 네. 수도권에서 10석 이상이 날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사구는 그동안 뭐 공천 받는다고 하고 이재명의 변호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천도 못 받았는데 왜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또 기름을 퍼부은 거예요? 한동안 방송 못 나왔어요. 페널티를 받고. 왜냐하면 천안함과 관련해서 천안함 함장이 뭐 거의 병사들을 죽였다. 거의 그런 투로 방송에 나와갖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하면서 그 모욕을 했기 때문에 방송에서 페널티로 한동안 못 나왔는데 이번에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왜 큰 간판 있지 않습니까? 목에 거는 간판. 그 간판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이재명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쓰고 돌아다녔어요. 아무튼 그럴 정도로 이제 이재명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진짜 자기 딴에는 진실을 말한다라는 뭐 사명감인지 아니면 친한 김준혁 후보를 도와준다는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당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신히 어떻게든 이걸 덮으려고 하는데 그런 발언을 해갖고 이것을 굳이 또다시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호 부위원장이 네.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 CIC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방첩부대죠. 네네. 보고서에 김한란 총장이 총재로 있던 낭낭 클럽이 호스티스 클럽이며 실제 매춘에 이용됐다는 묘사가 나온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왜곡 발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 낭낭 클럽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낭낭공주는 들어봤습니다만은 낭낭 클럽도 저는 옛날에는 낭낭 구락부라고 그랬죠. 낭낭 구락부죠. 예. 뭐, 남산 구락부가 유명한 클럽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남산 구락부 이런 것처럼.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있었습니다. 이 클럽이 있었고요. 있었죠.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논문도 있는데 이 논문은 진영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예. 예를 들자면 기파랑이 낸 그런 책도 있고요. 거기에 서울대 뭐 김모 교수가 쓴 것을 보면
똑같은 사실을 이 성공회대 교수, 그러니까 지금 김준혁이 인용한 이마 성공회대 교수 네, 2004년 그 논문과 논문.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사안을 낭낭클럽을 바라보고 있는 사안도 다르고요. 자, 낭낭클럽은 어떤 것이냐면 전후 미군이 이제 들어오고 유엔 사령부가 이제 아직 그 우리나라에 활동을 하고 있던 시절에 고위 공직자의 부인과 그 다음에 영어를 할 줄 아는 학력 높은 여성들이 사교 클럽을 만든 거예요. 김알란 여사가 주도를 해서 모윤숙 시인하고 네네 두 사람이 좀 주도를 했다고 하고요. 그 이 안에는 유엔사의 고위 간부들, 고위 그 장교들과 그 다음에 미군의 장교들이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고요. 김모 교수가 쓴 논문에 따르면 이곳은 철저한 정보 수집 공간이었다. 그러니까 사교 클럽이라는 것이죠. 사교 클럽이고 그 안에 호스티스는 하지만 호스티스라는 건 우리가 우리나라식 그러니까 유흥업소의 접대부의 호스테스가 아니라 그 김알란 여사가 호스테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한 파티를 준비하고 주도한. 초대 그렇죠. 그런 것을 호스테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스트와 호스테스. 예. 그러니까 남성이면 호스트라고 하고 예. 여성일 경우 호스테스. 그 파티를 주도하고 초대한 이 주인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호스테스였고요. 실제로 CIC 예. 이 방첩국이 이 보고를 왜 썼냐면 그 중에서 좀 왜곡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왜 썼냐면 사실 자기의 정보들이 계속 누설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정보들이 다 이승만 정부한테 들어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협상을 벌일 때 도리어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역공 카드를 내밀었대요. 그랬군요. 예, 예. 거기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살라미 작전 그야말로 절벽 작전을 통해서 한미 방위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내잖아요. 네, 이승만 그렇죠. 대통령이. 그런데 이 첩보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방첩국에서 이 클럽에 대해서 좋게 써줄까요? 좋게 써줄 리가 없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방첩국은 자기네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느냐, 새느냐, 이거를 지금 캐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낭낭클럽이다. 라고 지목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책임이니까 첩보가 계속 새고 있고 누설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좀 아주 고깝게 썼어요. 그 안에 내용을. 더군다나 선배님은 너무 기억 잘 하시겠지만 김수임 사건. 예. 여간첩 사건. 예. 이게 바로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김수임이라는 여자가 사실상 북한과 관련된 간첩 사건에 연루가 돼서 사형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 CIC 보고서에 따르면 바로 여기서 그러한 정보들이 캐내져 갖고 북한까지 간다.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경계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은 더 사실보다 악의적일 수는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CIC 네. 보고서에도 정보 보고서에도 네. 여기에서 정보 수집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많이 한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김알란 총장이 이대성을 성접대시켰다든가 이런 내용은 일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만약 그런 사실들이 있었다면 정보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이마 교수 논문에서도 CIC 직접 보고서를 근거로 쓴 게 아니고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지인 데일리 멜로 엘토 타임스라는 네. 그런 지방지의 1952년 9월 24일자 기사에 있는데 그 기사에서 낭낭클럽을 소개하면서 군 장성이라든가 외교관을 위한 파티를 계획하고 밤에는 한복 입고 와서 이 접대를 하고 낮에는 한국군 지원 물품을 구하기 위해서 미군 막사를 찾아다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거기에서도
무슨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CIC 보고서는 중앙일보가 1990년도 말에 특종을 해요. 예. 그래서 단독으로 입수를 해서 특종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결정적으로 지금 이 김준영이 뭘 잘못했냐면 성상납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예. 상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접대를 위해서 성을 이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논문이든 어떠한 논문이든 김모 교수나 이모 교수의 논문이든 아니면 CIC 보고서든 성과 관련돼서 접대를 했다라든지 또는 접대를 해야만 하는 어떤 관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김준혁의 머릿속에는 또 이 좌파들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아이고 미국을 숭앙하고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친미로 사대주의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하고 성을 접대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성상납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종고 서울대 명예교수의 논문에서도 영어가 소통이 가능하고 고학력 여성들이 외국인을 상대하는 어떻게 보면 민간 외교관 역할을 네네. 했다. 그래서 한국 문화도 소개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정보 같은 것을 많이 수집하는 어떻게 보면 여성 전사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할 일이지 네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무슨 성접대라든가 성상납을 했다고 매도할 일은 아니다. 이런 논문을 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논문을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에 세 가지의 어떤 근거, 논문 2개와 보고서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부인도 있었어요. 예. 그럼 당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고위 공직자의 부인들이 무슨 성접대를 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이화여대를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일제시대를 거쳐서 전시 얘기거든요. 그 당시는 진짜 초고위층 자녀들, 그러니까 여성 딸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고위 관료들의 딸이라든지 뭐 이런 딸들이 뭐 성접대를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 당시 이대 다닌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이라고 봐야지요. 예, 딸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서 성접대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역사적인 그런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논문들이 나오는 거고 이걸 또 김준혁이 본인은 자기가 연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이 말하는 성공회 여기도 또 좌파 대학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서 나온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떠드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차를 보고 비슷한 논문들이 몇 개 있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목차를 보고 기함을 정말 너무 놀랐어요. 너무 악의적인 논문인데도 불구하고 목차의 제목들부터 이미 너무 악의적으로 그런 그 목적을 갖고 이 논문이란 건 뭡니까? 어떤 진영,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도 들여다보고 그 논문을 통해서 사실상 공유하는 거잖아요.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과를. 그런데 이 자기의 의도대로 너무나 각색한 그런 논문으로 저는 여겨졌습니다. 아무튼 뭐 김준혁 이 사건이 활활 타올라오면은 막판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한 또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김준혁이가 사과를 해가지고 다소 수그러드는 분위기 속에 또 조상호 당 법률위 부위원장 변호사가 기름을 끼얹어 가지고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영향이냐면 경기 남부가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수원정이 되게 중요한 게 박강원 원내대표가 딱 중심을 잡고 수원정에서 경기 남부의 여론을 이끌었는데 그 자리에 간 사람이 김준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 이상식, 김준혁, 박민규, 공영훈이 모두 다 박민규만 빼놓고 관악 빼놓고 전부 다 문제가 있는데 그게 전부 그러니까 이 경기 남부 벨트예요. 수원 있죠, 화성을 있죠, 평택 있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저기 공영훈은 뭐예요? 용인, 용인 있죠. 남부 벨트예요 다. 이 경기 수도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